예. 이 집권 여당의 압승에도요, 마음 놓고 웃지 못하는 당이 있습니다. 돌풍을 장담했던 이들입니다. 네, 열린민주당에 표를 주셨던 150만이 넘는 국민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세 분이 당선되셨습니다. 이 한 달 만에 세 분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는 것에 저는 큰 위안을 받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지만 열린민주당이 해보자 하는 열린정치 꼭 실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신하지 않는 정치, 그리고 끝내 더 큰 하나가 되는 정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루고. 하정대 국장, 예. 애초에 열린민주당이 후원하기는 뭐 8번까지도 가능하다, 뭐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었으니까. 근데 뭐 6번은 물론이고 여기서 딱 끊겼습니다. 3번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실 저기에 가장 김우겸 전 이제 한겨레 기자, 지금 전 청와대 대변인 저하고 같이 수습할 때부터 같이 이렇게 다녔던 친구인데 내심으로는 당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낙선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도 나오질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쨌든 청와대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해서 저게 무려 한 15% 가까이 지지율이 오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15% 가까이 만약에 올랐다면 황희석 8번 후보까지 당선이 됐겠죠. 그런데 이제 저게 뒤에 크게 내려오면서 5%대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3번까지 된 건데 아마도 저거는 국민들이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저기에 표를 주는 것은 저쪽 원래 열린민주당 여기보다도 더불어시민당 여기에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열린민주당이 비례 3번까지 당선이 됐기 때문에요. 4번의 김우겸 전 대변인 오늘 기자회견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군산을 살리고 싶습니다. 언론개혁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고심 끝에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그러한 판단을 하셨겠지만 최강욱 선배도 저한테는 선배님이시니까 같이 일을 했었으니까 더 많은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김우겸 전 대변인 뭐 여러 가지 회자가 많이 되고 있고요. 정봉주 최고위원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실까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다. 이씨, 윤씨, 양씨, 너네 난 누군지 아직 잘 몰라. 정봉주야. 난 여기서 악착같이 살아남을 거니까 갑과을이 언제 바뀐지 한번 보자고. 마지막에 제가 좀 실상을 좀 뼈아픈 실수하고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비록 3명밖에 안 되지만 한 분 한 분이 일당 100의 활약을 할 뿐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동현 의원님, 네. 정말로 정봉주 최고위원의 말처럼 본인의 막말 논란이 3석밖에 못 얻는데 치명타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몇 석을 받는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가장 그 친조국에 가까운 정당인데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이 전원 의견에 찬동하는가 알고 싶었는데 이제 결과는 5% 정도로 나왔죠. 한때 그 지지율이 10%가 넘어서 굉장히 뭐 8번 뭐까지도 당선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정봉주 최고위원의 뭐 그 좀 막말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민주당에서 그 우리의 진짜 그 파트너는 더불어시민당이다 확실히 하고 열린민주당은 우리 자식이 아니다. 효자는 허정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했고 또 하나는 그 선거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 재판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김경록 그 전 PB가 증거 은닉에 관해서 그 진술을 했고 또 그 표창장 인주 문제로 사실상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을 찍을 만한 명분도 굉장히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창당한 지 한 달도 안 된 정당이 3석을 받았다면 그게 실패한 건가요?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그 20석 가까이 그 의석을 갖고도 이번에 그 아무런 의석도 가지지 못했는데 그렇네요. 뭐 그거를 꼭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일단 단 3석을 건졌다. 그리고 뭐 본인이 이 여러 가지 막말 논란이 뼈아팠다라는 게 정봉주 이제 최고위원의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같이 이 열린민주당을 이끌었던 손혜원 최고위원 있잖아요. 손혜원 최고위원이 단 열린민주당이 3석만 건졌음에도 목표를 이룬 게 있습니다. 제가 나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럴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분을 돕겠습니다. 대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손혜원 의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손혜원 의원은 그냥 저만 보면 쏘잖아요. 그래서 뭐 말 같지 않았어. 그냥 소위부답했죠. 제가 손혜원 의원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글쎄요. 손혜원 의원의 말이 목포에 얼마나 지역구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욱 교수님. 네. 어쨌든 본인 열린민주당 지역구는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본인의 목표 박지원 후보가 낙선하는 데는 만족을 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너무 좀 뒤끝이 장렬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본인이 저렇게 했다고 목포에서 손혜원 의원 때문에 박지원 후보를 찍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옛날 정치인들,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옛날 정치인들 같은 경우가 좀 뒷방으로 물러나게 되는 중요한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손혜원 의원이 더 반성해야 될 건 뭐냐면 적어도 지금 자체에서 소위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양대정당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나중에는 수렴 효과가 있고 응집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열린민주당이 무슨 역할을 해줬냐면 민주당이 가져야 될 조국 프레임에 대해서 본인 다 맞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떤 나쁜 요인들이 민주당을 가지 않게 해야 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계속 민심과 어긋나는 막말을 많이 한 거죠. 저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뒤끝을 장렬을 지킨다고 얘기하는 건 아무튼 앞으로 정치 안 하실 건데 정치 저렇게 매듭지는 거 그거는 뭐 단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출마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그만 좀 목포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슈만 만들지 않았느냐, 열린민주당 얘기 오늘 총선 다음 날 이슈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얘기도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만나볼까요?